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각각의 데이터에서도 사실상 구별짓는 부분들이 많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과거서부터 계속적으로 데이터를 발전한, 백테스팅을 많이 발전한 데이터에 대한 내용 자체를 기반으로 가져가는 기술적 분석 자료에서는 각각을 조금 더 구별을 하면서 이탈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자세히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이 안에서 수렴 형태를 유지를 하다가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 이탈에 대한 방향성 자체를 하락, 상승 이런 것들을 이제 퍼센트로 매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이 높냐, 하락할 확률이 높냐, 어떠한 특정 패턴에 따라서 그거를 구별짓고 가져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확률 자체가 어떤 느낌이냐면 65대 55%, 67대 53%, 뭐 이러한 부분 자체로 나눠져요. 거의 뭐 57%대 53%, 뭐 거의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반반 중에 조금 더 높다 개념인 거죠. 위로 튀든 수렴 형태에서 위로 튀든 아래 튀든 반반 형태인데, 거기서 조금 더 데이터들을 많이 모아보니까 이 형태에서 이탈하는 결과값들, 이 형태에서 이탈하는 결과값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위로 확률, 아래 확률 이런 거를 짚어봤었을 때 그 정도 수준으로 조금의 분포도는 나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조금 믿기에는 사실 좀 강한 확률에 대한 퍼센트를 담아두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별로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렴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결과에서는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면 진행형에 따라서 맞춰서 보는 거고요. 수렴 형태에 따라서 어느 특정 구간대에서 이탈이 나와주면 이탈이 나와주는 방향성을 믿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단이든 상단이든 어디로 이탈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 이탈 결과를 여기가 60 거의 60% 정도 되는데, 거의 60% 수준이 되고 넘어가는데 오히려 하단으로 깼어. 이거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버리면 내 해석 자체가 이미 상단으로 돌파하는 거에 대한 해석으로 100%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은 굉장히 사실상 좀 좋지는 않아요. 나와주는 결과값에서 인정을 하고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돌아와서 현재의 나스닥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직은 수렴 형태를 깨고 넘어가는 결과값은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죠. 오늘도 그대로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역시 그냥 이 안에서 변동성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이 안의 변동성이 거의 지금 현재 400% 수준은 앞에서 담아두기 때문에 오늘자 흔든다라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끝 지점, 오늘을 또 버티면 내일은 더 작은 변동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더 작은 변동성, 데이터나 내용 해석으로 본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결과값을 만들어지고 돌파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위아래 변동성이 5포인트, 10포인트 차면 당연히 깰 수밖에 없겠죠. 본장 기준이든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는 거에 대한 내용 자체에 점점 더 임박해져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방향성 해석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상단 터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기준으로 깼을 경우, 상승으로 갔을 경우, 그러면 깨는 거, 우리가 지금부터 굳이 그 해석을 담아둘 필요는 없어요. 수렴 형태에서 깨는 거를 보고 나서 판단하면 되는데, 가정은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서 상단을 깨고 넘어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를 이탈하고 넘어간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를 이탈을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그 다음부터 대응하는 우리가 기준점이 좀 필요하겠죠. 이탈하는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대응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추세선을 복사를 해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이 두 추세선은요 다 맞아 떨어지는 추세선이 되겠죠. 상단은 알맞게 지금 앞에 데이터들을 저항시켜 왔었던 데이터 해석인 거고요. 하단에서 만들어진 추세선은 이 두 점을 기점으로 해서 받쳐주는 결과값을 잘 맞춰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추세선 만들고 넘어가는 거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하단을 지지를 해준다, 상단을 저항해준다, 이 관점 해석으로 보는 거지, 얘를 깨면서 이탈을 하면서 들쭉날쭉 계속 넘어가는 결과값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추세선을 만들 때 캔들을 관통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을 드렸었죠. 이탈을 했을 경우에, 지금 현재 구간 때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상단 추세선은 의미가 없어진다. 얘는 깨진 거잖아요. 이탈을 했기 때문에 깨진 거죠.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지워도 되고요. 나중을 좀 표현해서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리테스트 관점을 조금 더 살려본다라고 하면 남기셔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탈한 시점은 여기고요. 그러면 이 추세선은 더 이상 저항의 역할을 못 하겠죠. 이만큼 튀어 올랐으니까. 그럼 튀어 오르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에서 이탈을 했고, 초반에 이탈을 했고, 이 초반 이탈하는 시점에서 그러면 매수 대응을 보면 되겠네. 깨졌으니까. 대신에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수라는 관점을 그러면 어디까지 보면 괜찮은 거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하단 추세선은 살아있고 얘는 기준을 잡으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단 추세선을 만들었었던 지금 기준은 뭐였었나요? 이 동그라미 친 두 점 아닌가요? 앞에 동그라미 친 두 점이죠. 상단 추세선도 만들어졌었던 이유는 상단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두 지점을 잇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래 추세선을 복사를 했어요. 복사를 해서 그러면 얘랑 평행한 추세선을 만든다라고 했었을 때 하나는 깨졌었던 추세선에서 만들어졌었던 이후의 점 여기까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다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게 하나 더 추세선을 만들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들었었던 추세선 의미 있는 자리값 이렇게 둔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대 이탈을 했었던 구간대 시점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이탈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가정을 해보면 얘는 1번 추세선 복사 지금 평행하게 제일 하단의 추세선을 복사했기 때문에 평행하게 만들었어요. 평행하게 만들어 놓은 거에서 하나 1번 먼저 만들어진 거 1번 그 다음에 2번이라고 하면 이탈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1번 자리값까지 1번 자리값의 상단을 터치할 때까지 초반에 내가 1차 목표가로 끌고 가면 된다. 욕심을 조금 더 부리겠다 하면 2차에 대한 내용 자체 해석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역량이랑 내 평소 매매 습관이 요 정도 수준을 보통 좋아하고 한번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내용 해석도 생각보다 계산을 해보니까 만만치 않고 굉장히 큰 데이터예요. 나는 평소 30포인트 정도 청산을 하는 사람인데 여기까지 구간이 만약에 150포인트예요. 그럼 굉장히 가치 있고 나는 여기서는 청산을 해야 되겠죠. 꼭 3000포인트, 4000포인트를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하면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나와주면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나의 포지션으로 그만큼 끌고 가는데 우여곡절도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내가 충분히 이렇게 그려봤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면 여기를 1차, 2차로 놓는 거예요.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가져갔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